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절세와 안전한 절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경계선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절세를 고민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이건 괜찮은 건가? 여기서부터 위험한 건가? 이 경계선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절세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무엇부터 의심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절세와 안전한 절세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실질이 있는가? 두 번째, 증빙이 있는가? 세 번째, 회사와 관련성이 분명한가? 네 번째, 나중에 제3자에게 설명 가능한가? 이 네 가지가 맞으면 안전한 절세에 가까워지고 하나라도 약하면 위험한 절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절세의 핵심은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실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절세는 실제 거래, 실제 역할, 실제 지급, 실제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절세는 형식은 있는데 실질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급여를 조정하는 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급여 기준이 있으며 지급도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비교적 안전한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는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과하게 지급한다거나 업무 내용은 불분명한데 비용만 만들기 위해 급여를 설계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 구조라도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증빙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 회사 관련 지출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설명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절세는 결국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나 회의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와 실제 미팅이 있었고 회사 영업과 관련된 식사였고 참석자와 목적이 정리되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한 비용 처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누구와 왜 썼는지 남아있지 않고 업무 관련성도 약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식대처럼 보여도 한쪽은 설명 가능한 비용이고 다른 한쪽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회사와의 관련성입니다. 이 기준이 애매하면 절세는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어차피 내가 회사 일하면서 쓴 돈인데요 라는 감각으로 비용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대표 개인의 생활과 회사 운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비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업무용 사용이 분명하고 운행 목적도 관리되고 있다면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가 섞여 있고 어느 쪽이 더 큰지 설명도 어렵다면 위험한 절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대표가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운영과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건 사실 앞에 세 가지를 다 묶는 기준입니다. 절세 구조를 봤을 때 세무사, 조사관, 금융기관, 투자자, 주주 누구에게든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안 나오면 대부분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 상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성과와 연결된 기준이 있고 지급 원칙이 있고 사전 설계가 되어 있다면 설명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급하게 상여를 몰아주고 기준도 없고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도 설명이 안 된다면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절세는 결과보다 과정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려하는 경계선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쓰면 안전한 절세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관련 비용이 투명하게 남고 증빙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식사, 가족 지출, 사적인 구매를 법인카드로 처리하면 그 순간 위험한 절세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겉으로는 카드 사용 하나지만 업무 관련성과 증빙 여부가 경계선을 만듭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족 급여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회사 일을 하고 역할이 분명하고 급여 수준도 납득 가능하고 지급도 투명하다면 안전한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이 없거나 업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급여 수준이 역할에 비해 과도하면
위험한 절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질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전체를 위한 제도, 회사 정책, 지급 기준이 있고 실제 복지 목적이 분명하면 안전한 절세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만을 위한 소비를 복리후생처럼 포장하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이름보다 적용 방식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외주비입니다. 실제 외주 업무가 있고 계약서와 결과물, 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안전한 비용 처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내부 근무처럼 운영하면서 형식만 외주처럼 만들어 비용 처리하면 세무 리스크뿐 아니라 노무 리스크까지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외주냐 직원이냐는 이름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배당과 급여 조합입니다. 성숙기 절세에서는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잘 설계하면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익 구조, 대표 역할, 자금 흐름, 다른 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유리해 보이는 방식만 택하면 설명력이 약해지고 갈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조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 없이 섞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실제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절세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건 실제 거래나 실제 역할이 있는가? 두 번째, 계약서, 지급 내역, 증빙 기준 문서가 남는가? 세 번째, 회사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네 번째, 3년 뒤에 다시 봐도 설명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일단 멈추고 다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회사도 한다더라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절세는 남의 사례보다 우리 회사 구조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효과만 보고 리스크를 안 보는 겁니다. 절세는 절감액보다 설명 가능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형식만 맞추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이 없으면 형식은 오래 못 갑니다. 네 번째, 세무 문제를 회계 처리 문제로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계약, 노무, 지배구조 문제까지 같이 엮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성숙기 절세는 단기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절세 방식들을 전부 적어봅니다. 법인카드, 급여, 상여, 배당, 복리후생, 외주비, 차량비처럼요. 두 번째, 각각에 대해 실질, 증빙, 관련성, 설명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애매한 항목은 구조를 다시 설계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제도와 문서와 기준을 갖추는 방향으로 손봐야 합니다. 네 번째, 대표 개인과 회사 돈이 섞이는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위험한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절세 효과보다 안전성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성숙기 회사는 한 번의 공격적 절세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절세 방식의 실제 거래와 실제 역할이 있는가? 두 번째, 계약서와 증빙, 지급 내역이 충분히 남아있는가? 세 번째, 회사와의 관련성이 분명한가? 네 번째, 제3자에게 설명 가능한 구조인가? 다섯 번째, 절세 효과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위험한 절세와 안전한 절세의 경계선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한 절세와 안전한 절세를 가르는 기준은 실질, 증빙, 회사 관련성,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4가지가 맞으면 안전한 절세에 가까워지고 이 중 하나라도 약하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숙기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보다 회사를 오래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계선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더 설명 가능하게 설계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해야 세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현재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법인카드인지, 가족 급여인지 배당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은지도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